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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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꼭대기 TV 시작. 꼭대기 TV 해야지. 나 그런 거 안 나와. 시작. 꼭대기 TV 시작. 꼭대기 TV 치면서 시작. 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 꼭대기TV 꼭대기 법률상담소입니다. 저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꼭대기TV에서도 주민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우리 동네인 창신 숭인동을 소개하는 영상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께 법률과 관련된 도움을 드리고자 전문 변호사님을 모시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사례 중심의 법률 지식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법률 홈탁터 강명은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법률 닥터 강명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을 제가 복지관을 오고 가다 몇 번 뵌 적이 있는데요. 복지관으로 직접 오셔서 법률 상담도 하시는 건가요? 네, 법률 닥터 제도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신 분들을 만나기 위해 복지관으로 제가 직접 출장을 오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와 법률 홈닥터 변호사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첫 번째로는 상담 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률 홈닥터 변호사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반 변호사분들은 그런 거에 제한 없이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무하는 장소의 차이가 있는데요. 법률 홈닥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이나 구청,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지만 일반 개업하신 변호사님들은 법률사무소, 로펌 등에 근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범위에 있어서 저희 법률 홈닥터들은 간단한 상담이라든가 혹은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그리고 필요한 구조기관에 연계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요. 일반 개업하신 변호사님들은 일반적인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송 업무를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네, 아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취약계층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 여성, 범죄 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의미합니다. 아, 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권 채무, 임대차,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 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법률 홈닥터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야와 전반적인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변호사님이 도움을 주신 여러 사례들 중에 어떤 분야가 제일 많이 상담 요청이 들어오나요? 네, 주로 상속과 대여금 채권과 관련되어 많은 상담 요청이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채무가 초과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서 자주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상속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과다한 채무를 그대로 상속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에 의하여 한정승인 개시심판 청구를 하시면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재산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소유하신 재산을 특정인에게 혹은 특정인을 배제하고 또는 국가기관에 상속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하여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도 많이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뇌졸중, 조현병 등 정상적인 인사 판단이 어려운 경우 후견인 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종종 상담 요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오래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물품을 구매한 대금을 추심업체가 불법 독촉하는 경우 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한정승인 개신 심판 청구는 뭔가요? 네. 일반적으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면 적극재산은 무엇이고 소극재산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적극재산이란 일반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소극재산은 쉽게 말해서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빚이 더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가만히 있게 되면 빚을 그대로 상속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변호사님은 법률 홈닥터 제도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사례나 경험이 있으셨던지가 궁금해요. 네, 물론 있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는 3기 직장암 판정을 받은 상담자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 제가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를 조력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담자분은 과거에 개인적인 사유로 가족분들과 인연을 끊고 사셨는데요. 가족분들이 실종신고를 하셨고 일정 기간이 지나셔서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확정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실종선고가 확정되는 효력으로 사망 간주되게 되고 사망 간주되면은 가족관계 등록부도 폐쇄됩니다. 이렇게 이분이 일용직 생활을 하시면서 근근히 살아오시다가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그 정밀 진단 및 수술을 받으셔야 됐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비용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관련된 사회복지관의 사례복지사님께서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셔서 제가 조력을 해드렸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문서를 작성하는 것 도움을 드렸고 관련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사례에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주시기에 많이 바쁘셨겠어요. 그럼 변호사님, 제가 만약 어떤 법률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법률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률음닥터는 전국에 주로 구청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고요. 가까운 기관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미역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신청하실 때는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음닥터 홈페이지 상담 신청 페이지에서 직접 상담 예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종합사회복지관처럼 법률 상담을 연계해주는 중간기관도 있으니까요. 법률음닥터 제도를 연계해주는 가까운 지원 복지관이 있다면 그곳에 상담 신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법률 홈닥터 법률 복지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께서 상담하신 여러 사례들 중 가장 중요하고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지식이 있다면 다음번에도 출연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제가 그동안 상담했던 내용, 사례들을 종합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법률 문제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매우 기다려집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